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혼한 부부들은 다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부부만의 문제로 헤어지기도 하지만 기타 등등 다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을 겁니다. 저는 부부 사이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모의 만행이 아니었다면 가정을 지키고 살았을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아이 없이 헤어졌어요. 조금 살만해져서 아이 계획도 하고 돈 좀 모이려나 싶었는데 어찌 알고 제 주변에는 그걸 뜯어가려는 사람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상하시다시피 남편을 비롯 시가 식구들이 저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며느리인 저에게 바라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날강도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길래 이혼했습니다.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 친정엄마가 결혼 반대했던 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들은 참 신기합니다. 어찌 사람 한 번 보고 내 자식하고 잘 살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대번에 구분하실까요? 자식이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건 국룰인 건지 저는 4년간 연애한 의리와 사랑에 눈이 멀어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너는 있는 집 아들 다 마다하고 왜 꼭 그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돈 없는 집에서 너한테 해주는 거 안 바란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다. 분명히 너한테도 언젠가는 손 벌릴 일이 있어. 엄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가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는 거야. 이럴 땐 엄마 말 들어야 해. 너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알아? 엄마 말 들어. 사람만 보고 결혼할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4년 사귄 사람을 돈 없다고 버려? 엄마, 나도 돈 벌고 그 사람도 돈 벌어. 둘이 벌면 한 사람이 버는 것보다 2배는 빨리 모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이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아닌데 왜 그래? 결혼할 때 못 도와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못 사는 집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 아들 장가 보내면서도 돈 100만 원도 어렵다는 집이 정상이냐?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뿐인 줄 알아? 상견례 때 보니 네 시누이도 보통이 아니야.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평생 네 짐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엄마, 비리부터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우리 둘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인 설마 아들한테 뭘 더 기대하시겠어? 결혼 한 번 하면 무르는 게 쉬운 줄 알아? 암튼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분명히 말렸으니까 나중에 가서 엄마 원망하지 말어라. 엄마, 결혼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잘 살라는 말만 해줘. 다른 말 할 거면 나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엄마 행여 김서방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엄마한테 몹쓸 말을 했습니다. 참 못된 딸이죠? 저 구독자분들이 뼈 때리는 말 해주셔도 들을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엄마 말이 맞는지 몰랐죠. 빨리 버는 것도 주변에 거머리 같은 가족이 없을 때나 가능한 얘기라는 걸 말입니다. 사실 엄마가 저런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전 남편 가족에 대해 말하자면요. 남편은 일남 일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래로 시누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가 신우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혼한 거에 가장 결정적인 제공자가 바로 신우와 시모입니다. 상견례 때 우리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와 시누이에 대한 인상을 좋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상견례 할 때까지도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걸 마뜩찮게 여기셨기 때문에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으셨는데요. 그렇다고 무례한 언행을 하신 건 없습니다. 딸 키운 엄마도 그렇고 아들 키운 엄마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식이 아까운 법이잖아요. 우리 엄마라고 다를까요? 상견례 때 양가 어른들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안사돈, 안사돈은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딸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해서 그러신 건가? 아까부터 표정이 영 안 좋으시네요. 그러자 엄마는 얼른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는 거죠. 원체 속 안 썩이고 어른스럽게 컸던 딸이라 의지되고 좋았는데, 아, 막상 시집 간다고 하니 서운해서 그렇지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그때 예비 시모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이 욕심이 많으시니 마음이 복잡하신 게죠. 우리 아들 정도면 사돈댁 딸도 시집 잘 오는 겁니다. 인물 좋고 직장 든든한데 어디서 이런 신랑감을 또 찾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맏아들을 장가 보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큰 소리와는 다르게 남편과 저랑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일도 없었어요. 당연히 신우도 해준 거 없고요. 아, 밥통 사주면 잘 산다고 전기밥솥 하나 선물 받았네요. 돈이 없다 보니 신혼집은 구축 30년 다 되어가는 복도식 아파트 전세로 둘이 대출과 모은 돈 합쳐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지만 준공 전이라 입주를 할 수 없었고 다 지은 후에 들어가려 했는데 살던 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놨습니다. 물론 이건 시댁이랑 친정 부모님들 전부 알고 있었고 명의도 제 이름으로 등기친 아파트입니다. 그 집이 입주하고 나서 많이 올랐는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 집을 마치 아들 집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세를 오래 놓으면 집이 망가진다는 둥, 전세금을 올려받을 거냐는 둥, 뭐 거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올려받으면 남는 돈으로 자기들 보태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태준 거 없으니 바라는 것도 없다며 우리 둘만 잘 살라고 하던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쨌든 남편은 어머니가 은근히 아파트 명의 욕심을 내실 때마다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저에게 권한이 다 있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은근히 그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지 않은 걸 못마땅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치가 백단이라 시모나 신호가 하는 말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늘 듣고도 모른 척 했었어요. 속으로는 감히 바랄 걸 바라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좀 있었어서 남편과도 다툼이 잦았던 터라 시댁에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매사에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만큼 신우이도 나이값 못하고 참 얄미운 말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 예로 저희 부부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남편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장가 가는 오빠가 동생한테 마지막 선물로 명품 가방 하나는 사다 줄 줄 알았는데 고작 화장품이야? 실망스럽네. 이럴 줄 알았으면 예단비 잘 받을 걸 그랬어? 안 그래요, 새언니? 화장품 사다 주기로 한 건 새언니 생각이죠? 이렇게 속없는 말을 했던 게 우리 신우입니다. 저는 너무 민망해서 신우에게 되물었어요. 아가씨, 저희 남편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전부 어머니 드린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가방 사올 만한 여유는 없었어요. 저도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도 산 거 없는걸요. 그랬더니 또 입을 삐죽거리며 누구네는 오빠가 결혼하면서 예단비로 얼마를 받아서 옷을 비싼 브랜드로 샀네 어쨌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동생 같았으면 벌써 머리끄덩이 잡고 흔들었을 겁니다. 남편은 동생한테 꼼뻑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런 동생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주겠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더군요. 그러니 제 속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신우는 저보다 하필 1살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마냥 손 아래 시누이처럼 대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긴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누이에 대한 건 자세히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별 이 집의 빌런은 시누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많으면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요. 굳이 말하자면 집안의 철부지이자 골칫거리였습니다. 30 넘은 나이에 직장도 변변찮아서 월급 꼬박 나오는 직장이 아닌 프리랜서로 살고 있었고요. 말이 프리랜서지. 솔직히 자기 부모한테 기생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시누이를 시집 못 보내서 안달이셨는데 웃긴 건 당신 딸이 되게 잘난 줄 알고 아무 집에나 못 보낸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은 장가 보낼 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신우한테 세뇌하듯이 이러셨어요. 남자 만날 때 사자로 끝나는 직업 아니면 사귀지도 말어라. 너도 벌이가 시원찮은데 혼자 버는 신랑 만나려면 무조건 전문직 신랑 잡아야 해. 더 나이 들기 전에 부지런히 기회 오면 다 만나봐.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는 소개팅도 덜 들어오네. 30 넘어가니까 확실히 달라. 그냥 결정사 가입할까? 결혼정보회사? 그건 너 같은 애가 가입할 수 있는 거야? 비용이 막 비싸고 그렇다며. 돈 안 들이고 만나려면 동호회 같은 데 좋다잖아. 너 가만히 놀지만 말고 그런 모임이라도 좀 나가봐라. 응? 이러고 있으면 누굴 만나겠어? 아, 참 엄마. 억지로 사람이 만나줘?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종종 불똥이 저한테로 옮겨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너는 하나밖에 없는 네 시누이 남자 하나 소개해줄 생각 없어? 기왕이면 그냥 월급쟁이 말고 잘 나가는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사람 아는 놈 있으면 좀 다리 좀 놔봐라. 너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며. 졸업한 사람 중에 직업 괜찮은 사람 없어? 그럼 저는 멋쩍게 웃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 따로 연락하고 지내는 이성 친구는 없어요, 어머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좋은 사람 있는지 찾아는 볼게요. 어머니는 저희 대답을 듣고 가자미 눈을 하시고서는 저에게 이러십니다. 에휴, 올케가 돼가지고 나이 먹은 신우에게 통 관심이 없구나. 너만 시집 잘았으면 장땡이다 이거니? 엄마 당부 허투루 듣지 말고 주변에 수소문 좀 해봐. 네 신우 시집 못 가고 노처녀 되면 너도 골치 아픈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신우이가 노처녀로 늙는 게 왜 제가 골치 아플 일인지는 몰라도 어머니 말에 알았다고 대답은 했어요. 물론 신우를 뻔히 아는데 나중에 무슨 말을 들으려고 제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신우는 얼굴이 좀 예쁘장하고 키는 좀 큽니다. 외모는 곱상하니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그뿐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이름 있는 곳은 아니고요. 솔직히 1등 신부감으로 어디 가서 내세울 건 없어요. 시댁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신우가 저 결혼하고 나서 2년쯤 후인가 중매로 남자랑 선을 봤습니다. 남자가 착한 것 같다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만나는 남자가 생겼구나 싶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여우 같은 신우가 어찌 남자 꼬시는 재주는 있었나 봐요. 그 남자가 신우에게 단단히 홀렸는지는 몰라도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만나는 남자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만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 맞죠? 네, 당연하죠. 만난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벌써 결혼하자 그러네요? 월급쟁이는 아니고 세무사예요. 알아보니까 수입도 꽤나 많더라고요. 잘 됐죠 뭐.
엄마는 빨리 인사시키려고 난리예요. 근데 그 사람 저보다 4살이나 많은데 아직 여자를 깊이 사귀어 본 적이 없대요. 정말 순수하다니까요. 답답할 정도로 순진해서 문제예요. 근데 언니도 만나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정말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됐네요, 아가씨. 말 나온 김에 결혼하면 좋죠.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도 아가씨 예비신랑 궁금하네요. 나중에 인사시키러 올 때 저도 꼭 초대하세요. 신우이가 결혼하면 마주칠 일도 덜 할 테니 저에겐 나쁠 것도 없는 일이었죠. 또 신우이도 시집을 가봐야 며느리 입장에서 저를 이해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좋은 신랑감 만나 그나마 어머니가 걱정 덜겠구나 생각하고 저는 한동안 신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맞벌이 생활하느라 매일 바쁘기도 했고 사실 남편과 같이 돈을 벌면서도 생활이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후 임신, 출산, 외벌이에 대비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제가 돈을 아끼면서 쓰는데도 가족 경조사나 자동차 보험, 지인 경조사 등등 싱글일 때보다 어떻게든 달마다 꼭 목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새는 돈이 은근히 많아서 생각보다 모은 돈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고요.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연애 사업에 바빠 보였어요.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가 사줬다는 옷에 가방에 자랑하는 게 좀 얄밉긴 해도 저야 뭐 신우이 자랑은 별로 신경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방이나 옷 같은 거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저는 집에 있는데 그깟 작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신우가 저보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라 자랑할 게 그것뿐이구나 생각하고 대강 맞장구 쳐주고 넘겼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간간히 신우이가 만나는 그 남자와 결혼할 거라는 말은 듣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저와 남편을 급하게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말씀에 저는 신우이가 결혼을 한다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인사 오거나 상견례 날을 상의하시겠거니 예상했는데요. 그날따라 시모와 신우는 둘이 자주 눈을 마주치며 눈짓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다가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오늘 니들한테 중요한 얘기 하려고 오라고 했어. 진우 너도 동생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알지? 나이도 있는데 한 해 밀어봤자 나이만 먹는 거라 그냥 빨리 혼사 추진하려고 한다. 네 동생이 남자복은 있는가 봐. 어쩜 너무 괜찮은 신랑감을 데려왔지 뭐니? 잘 됐네요. 그럼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거죠? 우리도 얼굴 봐야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미 우리 부부 없이 예비 신랑감을 봤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미 한번 우리끼리 식사는 했어. 니들이 상견례 때만 참석하면 된다. 그래요? 엄마도 참, 나도 신랑감 궁금한데 부르시지 그랬어요. 남편은 서운한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본론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세아가 너한테 큰 부탁 한 가지 할 게 있어. 내 말대로 해주기만 하면 나중에 나 죽을 때 이 집은 너희에게 주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 집은 저 관심도 없는걸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그래요, 엄마. 알아듣게 좀 말 좀 해보세요. 남편의 최근에 어머니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네 동생 신랑 감아서 이런저런 결혼 얘기를 했어. 근데 글쎄 다 좋은데 집 문제가 걸리는 거야. 집 살 돈은 없고 전세나 반전세로 할 돈밖에 없다지 뭐니.
집안도 그만하면 좋고 놓치기 아까운 신랑감이야. 근데 아마 그 집에서는 아들이 잘났다 보니 좋은 조건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는가 봐.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못하다만 네 동생이 인물 말고 볼 게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우리 쪽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주 반색을 냈다더구나. 상견례도 다다음 주로 바로 잡았다. 그러자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집을 우리 쪽에서요? 어머니 돈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달마다 40만 원씩 안 주면 생활도 안 되시는 분이 무슨 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설마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껏 잠자코 듣고만 있던 신우이가 남편에게 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오빠랑 세연이 부른 거잖아. 엄마가 집을 사줄 돈은 없지만 사실 우리 집안에 집이 없는 건 아니지. 세연이 아파트 말이야. 그거 있잖아. 안 그래?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의중을 파악하려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너희 알다시피 나나 네 동생이나 집 살 돈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해 결혼 자금도 얼마 없다. 근데 아가 너 말이야. 너는 집이 있잖아. 그 집 전세 계약 얼마 안 남은 거 안다. 그 집에 네 시누이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니들은 지금 사는 집 보증금도 있고 둘이 벌면 또 얼마든지 그런 집 또 살 수 있잖아. 근데 네 시누는 해가는 거 없으면 이 결혼 못할지도 몰라. 그 집 아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게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 혹시 사위 놓칠까 싶어 내가 우리 쪽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니 네가 이번에 우리 가족 위해서 인심 좀 써다오. 신우를 전세나 월세로 살게 해달라는 말인가 싶어서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세입자 내보내는 보증금만큼 주실 수 있나요? 그래야 세입자를 내보내죠. 그랬더니 신우이는 답답하다는 듯 채타며 혀를 차고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부탁조로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 부른 거 아니냐. 네 아파트 명의를 네 신우 앞으로 해줘라. 그렇게만 해주면 이 결혼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나중에 나 죽을 때 내 집은 무슨 일 있어도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먼 훗날 앞을 내다보고 부탁 들어다오. 그러니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 신우가 은혜를 모를 사람이겠어? 너한테 잘할 거 분명하잖니. 그리고 결혼하면 어차피 부부 공동재산 아니냐. 우리 아들도 권리 있으니까 나도 이런 부탁할 자격 있는 거 아니니? 듣고 있으면서도 생전 처음 접하는 개논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비상식적인 이 집구석과 인연끈을 결심을 한 저는 싫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저더러 제 집을 아예 아가씨 명의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머니, 지금 그거 되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이미 사놓은 거고요. 어머니 아들은 전혀 권리가 없어요. 어디서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파트는 어머니가 저한테 달라고 할 권리 없어요. 전세로 살겠다고 해도 허락할까 말까인데 뭐라고요? 아예 그 집을 달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는 싫어요. 제 아파트를 왜 아가씨 신혼집으로 줘요? 언니, 일단 제 앞으로 해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도 있죠. 일단 저 결혼 좀 수월하게 하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번만 도와줘요. 엄마가 이미 뱉은 말이 있는데 어쩌라고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명의 돌려줬다가 나중에 아가씨가 맘 바뀌면요?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아가씨는 대체 나이가 몇인데 결혼할 돈도 하나 모은 거 없어서 저한테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하긴 아가씨 씀씀이 보면 모은 돈이 없을 만도 하죠. 아무튼 저는 절대 제 집 줄 생각 없으니까 김칫국 들이키지 마세요.
아유, 이렇게 시어미가 부탁하는데도 싫다는 거냐? 어찌 한번 생각해볼 시간을 주랴? 단칼에 거절 말고 일단 오늘은 네 신랑이랑 돌아가서 상의를 좀 해봐라. 응? 저는 어머니 집 다 늦은 나이에 받을 생각도 없어요. 저는 분명 싫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그날 저는 완전히 잡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잠자코 눈치만 보던 남편 놈이 제가 흥분이 좀 가라앉자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도 역시나 똑같이 그 집 식구더라고요. 저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내겠다면서 한다는 말이 지 동생을 도와주자고 하네요. 여보,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혼수해 갈 돈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기댈 구석이라는 친정이 가진 것도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 그나마 우리 집 상황에서는 당신이 기댈 구석이잖아. 여보, 그냥 이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부탁 들어줄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남편 말에 극대노하고 말았습니다. 뭐? 기댈 구석? 내가 며느리지 당신 동생 친정 부모냐? 차라리 결혼 자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고민을 해보겠어. 당신도 어머니 요구 말도 안 된다는 거 잘 알면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한 번만 내 앞에서 또 집 얘기하면 그냥 당신하고 이혼이야. 다시는 얘기 꺼내지 마. 그럼 여보,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 줄 수 있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씀드려 볼게. 얼마 정도 줄 수 있냐니?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아가씨 모은 돈 없어서 천 단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주긴 뭘 줘. 나중에 갚으라고 해. 당신 중간에서 말 잘해라. 어머니가 내 아파트 달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땐 당신이랑 이혼이야. 남편에게 입 잘 놀리라고 당부했고 절대 집 얘기가 어머니 입에서 안 나오게 하겠다는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신우 결혼 자금으로 힘들어 하시니 남편이 2천만 도와달라고 하기에 못 받을 돈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고심 끝에 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라고도 했고요. 남편은 바로 전화해서 제가 2천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고 전화를 바꿔주니 시어머니도 신우도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그날 이후 상견례 날까지 어머니나 신우가 따로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천 빌려주는 걸로 아파트를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는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사건은 신우이 상견례 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우이 결혼이고 뭐고 상견례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인 거 모르고 우리 신우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가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집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기 위해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저야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이 많지 않을 테니 그냥 신우 결혼할 집안 식구들 얼굴이나 볼 요량이었어요. 시모에게 듣기로 집안 좋고 직업 좋아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혼처라더니만 솔직히 말해 제 눈에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신랑이 세무사라지만 집안 먹여 살려야 하는 아들인 거면 결혼해도 골치 아플 게 뻔해 보였고요. 게다가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시누이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인물 말고는 딱히 볼 것도 없는 여자를 굳이 귀한 아들 짝으로 맺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가는 말이 거의 우리 시댁 쪽에서 쩔쩔매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런저런 결혼 상의를 하는 중에 신혼집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쪽 집에서는 우리 시누이 영양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단이랑 혼수도 간소하게 하시겠다고 하니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얻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얘기 들으셨겠지만 우리 집도 대학생 한 놈이 남아서 아직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요.
사실 우리 아들 혼처로 집이며 사무실이며 다 해주겠다는 아가씨들이 참 많긴 했는데 일단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 부모 얼굴이나 보자 싶어 나온 거긴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논의 그만하고 나중에 애들 통해서 얘기하실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쪽 집에서 왠지 결혼을 물으려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 순간 다급하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예단이나 혼수할 현금은 넉넉지 않지만 우리가 집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신 김에 애들 날은 찾고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은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예? 애들 신혼집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얼핏 아들이 신혼집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어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건지. 저는 오가는 대화를 듣는데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느낌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다 폭탄을 터뜨리셨거든요. 여기! 우리 큰며느리 말입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집이 있거든요. 지금 전세를 놨는데 마침 애들 결혼할 때쯤에는 내보낼 수 있답니다.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면 되겠네요. 역세권 34평이고 아주 인기 있는 알짜배기 아파트예요. 어떠신가요? 저희 집에서 그 집을 해주면 다른 건 문제될 거 없겠죠? 그러자 신우 예비 시모 되시는 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보시더니만 이러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며느님이 신우 결혼 선물로 집을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 예비 며느님이 참 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네요. 어쩜 친오빠도 아니고 옳게 되는 사람이 집을 주겠다고 할 수 있죠? 이건 뉴스에 나올 일 아닌가요? 너무 고맙네요, 며느님.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상견례 같은 어려운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면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수긍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랬다면 완전 잘못 짚은 거라는 걸 보여드려야겠더라고요. 남편은 이 상황을 몰랐던 것 같지만 자기 엄마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나올 일은 그게 아닌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을 동의도 없이 자기 딸 시집 가는데 공짜로 주려는 게 뉴스에 나올 일이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본인 생각일 뿐이지 저는 제 명의 아파트를 신우한테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집 때문에 아들 결혼시키는 거라면 이 결혼은 안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자 어머니와 신우이는 사색이 되더니만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얘,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잖아. 이미 이 얘기는 끝난 거 아니니? 여기 무슨 자리인지 잊었어? 깽판 치지 말고 내 말대로 하겠다고 해라, 어? 제발 내가 부탁하마. 하지만 저는 내 결혼이고 신우 결혼이고 알게 뭐냐 싶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세요. 대한민국 못된 시모 얘기 다 들어봤어도 이렇게 강도 같은 시어머니는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모인 자리니까 사돈 되시는 분한테 물어볼게요. 만약 시집 보낸 딸이 집이 있다고 쳐요. 근데 딸 명의집을 시어머니가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 내달라고 억지 부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딱 그 경우거든요. 그랬더니 신우 예비 시모는 당혹스런 표정으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나요? 하도 자신 있게 며느리 집을 신혼집으로 주겠다길래 전 다 동의가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네요. 저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어쩌죠? 우리가 괜히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든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는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사돈댁에서 저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다들 주섬주섬 일어서려는 분위기였는데요. 우리 시모가 그걸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나! 아우, 이대로 가시면 우리 딸 결혼 얘기는 어쩌시려고요? 일단 날만 정하고 가셔도 되지 않나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당황해서 그런가 본데 사실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아들 집 가지고 설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일단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집에 어머니 아들 돈 100원 한 푼 들어간 거 없는데 너무 뻔뻔하시네요. 아가씨 결혼 깨질까 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제 편이 아니라 자기 가족 편을 들더라고요. 여보, 당신 오늘 같은 날에 우리 집에 왜 이런 분란을 일으켜? 내 동생 시집 잘 가면 그까짓 집이 문제였겠어? 이제 그만해. 일단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내가 부탁할게. 저는 자기 가족 편을 드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말리는 남편의 뺨따구를 휘갈기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철썩 소리가 크더라고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자기 얼굴을 붙들더니만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감히 남편 얼굴을 때려?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야? 그러더니 앞에 있던 반찬 접시를 저에게 집어던져 저는 옷을 전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너희 당장 그만두래. 이게 무슨 짓들이야. 둘 다 그만두라고. 여기서 나가라. 내 입이 방정이구나.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이미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도 그쯤 되니 시누이 결혼이고 뭐고 자포자기한 듯 했습니다. 그러자 사돈댁에서도 이 모든 날이를 지켜보기가 민망한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집이고 뭐고 사실 저희는 며느리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 테니까 가족 문제는 잘 해결하셔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할까요? 이댁 며느님이 화나실만 하고만요 뭘. 이런 말을 남기고 사돈댁 가족들은 썰물이 빠져나가듯 상견례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시누이는 다급하게 예비신랑을 붙잡았지만 그 남자 역시 우리 집안의 정이 떨어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예비시댁 식구들이 나가고 나서 거의 반 미친년처럼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언니 미쳤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언니가 왜 남의 혼사를 망치는 건데요? 그깟 아파트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날강도로 만드는 건데요. 나 이 결혼 억울해지면 다 언니 탓인 줄 알아요. 내가 언니한테 책임 물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책임이요? 아가씨가 준비된 거 없고 남 속이려고 하는 결혼을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예, 너는 꼭 이렇게 했어야 하니? 오늘 일단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봤을 거다. 근데 결국 네 신우 혼사를 망쳐?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어머님이야말로 오늘 무슨 짓 한 건지 똑똑히 아셔야겠네요. 어머니는 딸 결혼시키려다가 아들 이혼남 만든 줄이나 아세요. 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한날 한시도 며느리로 있기 싫네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남편도 아까의 분이 안 풀리는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이혼? 그깟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유세를 부리는데.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이혼하자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도장 찍어줄 테니까 10장이고 100장이고 이혼 서류 가져와.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어오니 집안에 되는 일이 없구나.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뭐 이혼?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심지어 쓰러지는 신유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제가 이 집에 큰 잘못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날강도 짓을 하는 게 이 집 식구들이고 쓰러질 사람은 시모가 아닌 저였는데 말입니다.
이 집안 식구들 하나같이 다 웃기지도 않네요. 저한테 집 달라는 요구 자체가 미친 소리인 걸 모르고 있잖아요? 같이 살다가는 저도 미친년 되겠어요.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욕먹을 일이냐고요. 그리고 아가씨. 아가씨야말로 시집가고 싶으면 정신 차려요. 나이가 몇인데 돈 2천만 원도 수중에 없어서 오빠한테 결혼자금 손을 벌려요? 내가 2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안 했으면 결혼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 그리 사람이 뻔뻔해요? 파혼은 내 책임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가씨랑 어머니 탓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후로 우린 남남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당신도 집에 들어올 생각 마. 도장이랑 위자료나 준비해놔라. 그 집 식구들은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에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을 마음먹고 있었고요. 문제는 소송이냐 협의 이혼이냐였어요. 남편은 정말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마 제가 이혼까지는 안 할 거라고 판단했나 봐요. 며칠 후 남편 놈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니만 신호 파혼 소식을 전하면서 어쩔 거냐 묻더라고요. 당신이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 결혼 깨졌어. 하긴 그 난리를 보고 결혼하자고 할 집안이 어딨겠냐? 근데 우린 어쩔 셈이야. 당신 이혼하겠다는 거 화나서 한 말이지? 그날은 나도 너무 흥분해서 그만 감정 조절을 못했다. 내가 사과할게. 사과는 무슨. 같이 살 사람들이나 주고받는 게 사과지. 나는 이혼하겠다는 만 변한 거 없어. 도장 찍을래? 아님 내가 소송하는 거 소장 받고 위자료 물어줄래? 당신이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면 나 정신과 치료도 받을 생각이거든. 남편 놈은 한숨을 쉬더니 당분간 별거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별거하면서 제 마음을 돌릴 거라는 심산이었겠지만 저는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별거 운운하면서 시간 끌면 바로 소장 보낼 테니까 뭐가 깔끔할지 잘 생각해봐. 결국 우리 부부는 2달간 따로 별거를 하기로 했는데요. 별거하는 2달 동안 아무 일 없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찾아와 저에게 사과하기도 했고 반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해 친정 부모님이 제 짐을 다 꾸려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고요. 살던 전셋집은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일이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고 남편 놈은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시모와 신우는 절대 본인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처음부터 날강도 같은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혼을 선택한 거고요. 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더 황당한 요구를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도 아이 없을 때 빨리 실체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간혹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 때가 있긴 합니다. 친정엄마는 그러길래 엄마 말을 왜 안 들었냐면서 혼을 내시지만 그래도 저에게 자초지종 듣고 나서는 이혼한 걸 100번 잘했다고 하십니다. 이혼한 지 2년 차인 지금은 아직 미혼인 여동생과 제 명의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이제는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아직 결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번 다녀오고 나니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그래도 날강도 같은 시댁에 내 할 말은 하고 나왔고 내가 보탠 보증금과 금전 손해는 크게 없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저의 이혼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하필 내가 겪은 시댁이 이런 집안이었다는 게 슬프지만 이혼한 현재 저는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이 왜 인생의 스트레스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늘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